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이고요. 매수가는 11만 3천 원에 보유 비중 70% 되고 계십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금리 상승 여파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굉장히 높으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키움증권을 11만 3천 원에 70%를 네. 사셨네요. 10만 3천 원이니까 10,000원 빠졌네요. 그렇죠? 근데 비중이 이제 워낙 높으시니까 월요일 날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많이 되시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은 자꾸 금리를 이렇게 이제 좀 올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환멸을 느낄 때죠. 그죠. 예, 기대감이 이제 환멸로 바뀌어가면서 이때 꼭 주가는 이럴 때 박스권 하단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뭐 저희가 인간 지표라고 그래요. 인간 지표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네. 리얼하게 네. 예, 리얼하게 뭐 주식시장에서 있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소위 이제 뭐 인간 지표다, 뭐 총알바지다, 시장의 유동성 땔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불나방이다. 막 달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단타로 붙었는데 요즘은 야 좋은 주식 잘 사갖고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더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조선주들 다 장기 투자한다고 달라붙었죠. 이제 거의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우량주 갖고 있었지만 어떤가요? 연초 대비 한 20-30% 빠졌죠. 바이오주들은 40-50%씩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환멸을 느낀다고요. 근데 항상 보면 약한 데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막 많이 샀던 분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못 기다리는 거죠. 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델타 변이 시젠 같은 거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은 막 팔락팔락거리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팔고 건너가면 더군다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실망 매물들이 대거 나오기에 매우 유리한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성향입니다. 제가 한번 누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같이 사고 파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파는 거를 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전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 한 7, 8일간 거래일수를 하는 보름간 개인 가격은 이 가격이네요. 네. 11만 2천 원이네요. 그렇죠? 평균 가격은 11만 원, 11만 5천 원. 요날 11월 15일 날 월요일 날 그때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네요. 팔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반면에 어떻습니까? 수급은 매수죠. 조금씩 늘어난 거잖아요. 누적이. 반면에 주식 가격은 11만 5천 원에서부터 빠져서 지금 10만 3천 원, 12,000원 빠졌네요. 근데 월요일 날 이 부분이 그동안은 개인이 샀는데 월요일 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만큼 산 물량들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 이제 손절 타이밍이잖아요. 저가계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뭐 버티는 게 잘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보다는 이 종목은 지수의 영향성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70%든 100%든 저는 현재 타이밍에서 월요일 날 아침 시가에 손절할 거냐 말 거냐인데 첫 번째 그거부터 생각해 봅니다. 손절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 시가에 빠지는 거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이후에 근데 음봉이냐 양봉이냐의 문제인 거지. 확률적으로 양봉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한번 철렁거리고 나면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요.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퍼포먼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뭐 더 악화되기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현재 키움증권은 한번 버텨볼 만한 종목이다.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셋이라든가 메리츠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 증권주들은 지금 그런 타이밍이죠. 연말에 또 배당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할수록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가에 팔 거냐 말 거냐.
시가 이후에 음봉이라고 판단되면 그걸로 마감될 것 같으면 다 파는 게 맞습니다. 공포감이 들기 때문에. 근데 시가 이후에 잠깐이지만 다시 추슬해서 양봉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봤을 때 이거 트렌드가 쉽게 끝내는데 이 공포감이 미국장도 안 빠졌잖아요. 아까 보였다시피 2%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변동성에 비해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티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이제 빠져나올 건지 말 건지 그거는 그 다음 고민인데 월요일날 양봉만 나와도 다음으로 건너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일단 한번 버텨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연말 배당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완성차보다 낮은 수익성을 기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요. 33만 원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회복은 할 거는 같은데 굳이 이걸로 갖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력도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냐, 기아자동차냐, 그리고 완성차냐, 아니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냐, 아니면 그 아래 하단에서 현대모비스에다가 뭐 제품을 납품하는 만도라든가, 그 다음에 한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뭐 각종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부품사들이 여기에 이렇게 납품할 거냐. 이 아래 종목을 공략할 거냐 하는데 저는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허리인 건 맞아요. 허리 역할이에요. 더군다나 기존의 디젤이라든가 휘발유나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 건너가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으로 건너가는 해서 현대모비스가 핵심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현대모비스는 갈수록 수익은 당분간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 신규 사업이잖아요. 플라잉카도 신규 사업이고요. 아날로그나 쇠깎던 데서 기계산업에서 디지털로 건너가야 되는 전기차, 수소차도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신규 사업에서 현대모비스가 수익이 많이 가져가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갖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벤츠나 이런 회사들보다 어찌됐든 전기차는 새로운 이미지란 말이에요. 기존의 이미지보다. EV6 기아가 벤츠 거보다 사실 제품을 더 잘 만든다. 이런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승차감이 벤츠 S 사실이거든요.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자동차를 아예 분해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제품 뭐 들어갔고 그런 걸 해가면서 비교하는 이 차가 좋다 핸들만 꺾고 이런 게 아니라 마감재가 가죽이네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차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가면서 비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EV6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대모비스가 마진율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적게 남겨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수소자동차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현대모비스는 계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좋은 제품이 사람들 속에는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들거든요. 호빵은 예, 뭐예요? 삼립. 예, 삼립. 그다음에 뭡니까? 라면은 농심. 예, 신라면이나 농심. 그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밥솥은 쿠쿠. 이런 식으로 딱 정립되어 있어요. 보일러는 나비엔. 귀뚜라미나 나비엔. 이렇게 딱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바뀌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전기차는 지금 그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많이 돈을 남기는 구조로 가기는 사실 어렵다. 잠깐 한번 이거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도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이 5%예요.
그리고 2019년도 6.2고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죠. 그러면 부품사에서 부품이 조달을 누가 해주냐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할 텐데 9월 달까지 겨우 5%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10% 나와줘야 되거든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부품이 지금 부족할 정도니까. 그런데도 높은 마진을 취하지 않는 것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전기자동차나 수소로 건너갈 때 먼저 시장 점유율을 빨리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사실 그 손실이라기보다는 박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누려야 되느냐? 당분간은 좋은 품질을 해야 되는 기아와 현대차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을 비교해 보면 기아, 현대차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현대모비스는 이런 구조입니다. 당분간이라고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완성될 때까지 보통 2023년에서 4년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가격에 자체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차피 다른 것도 똑같이 빠졌잖아요. 그럼 교체할 거냐? 아니면 이걸 갖고 버틸 거냐? 요 선상에서 봤을 때 갖고 버틴다면 이거보다는 주식으로 어차피 갖고 갈 거라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이 반등이 더 빠를 거라고 봐요. 기아라든가 현대라든가 오히려 현대 위아나 현대 글로비스나 이쪽으로 좀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방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7,3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호실적에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이 원방테크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방테크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좀 약간 의문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한번 작년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네. 2020년 실적이 3,200억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50% 정도 성장했죠. 네.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193억인데 217억, 뭐 약간 성장한 수준. 당기순이익은 139억에서 135억, 평이하죠. 매출은 50%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이렇다. 더군다나 이쪽이 제품이 많이 부족했는데 실적이 안 늘은 부분이 약간 좀 일단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작년도에는 뭐 많이 박리담회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뭔가 이것이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든지 그 매출 성장이 이어가야 되는데 6월 달까지 작년도에 절반도 안 되는 900억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1,000억, 988억이니까.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도 28억, 당기순이익이 지금 8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3, 4분기 실적까지 이게 이제 집어넣어 한번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개별 종목이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그냥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보셨던 거에다가 3분기 거를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본 거예요. 네. 매출액이 940억이네요. 그래서 1,930억. 예. 보니까 꽤 이제 매출액은 일정 부분은 좀 9월 달까지 피크를 참 한번 잘 찍었는데 영업이익은 34억. 그래서 62억으로 많이 좀 올라왔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도 240억 전후에 비해서 200억대에 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한참 부족하죠. 3분기까지 왔는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해서야 이거 뭐 100억 나오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3분기에 190억이었잖아요. 이번은 3분기에 벌써 아직 60억. 당기순이익 32억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졌었지만 누적은 40억. 작년도에는 130억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매출액은 50% 늘었지만 순이익은 늘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영업이익하고 양적 팽창만 있었지.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양적 팽창이 있어야 되는데 양적 팽창은 아직 없고 그럼 질적 팽창이 있느냐? 질적 팽창도 2년 차인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작년 주가는 일정 부분 2020년도 실적은 여기서 한번 뭐 어떤 기회가 됐다 하면 이렇게 급등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눌리는 건데 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은 가격 매력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 조정이라든가 급등 나왔다 조정받은 건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이게 잘못하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다른 거 대형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앞에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하락만 했지 연초 대비. 얘는 못 가는 가운데 그것들은 낙폭과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7,300원인데 네. 이거 이때 낙폭과대의 월요일날 이루어지는 다른 대형 종목으로 돌려치기를 해볼 거냐 아니면 요거 붙잡고 한번 늘어져 볼 거냐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은 지금 1, 20% 대형 종목도 20, 30% 최근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나 같은 IT라면.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길게 보면 왜 올라갔던 걸 결국 원은 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미 해먹은 거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만 기간 조정이 이미 충분히 거치었고 훨씬 좋은 종목들도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금화해서 돌리는 것이 맞는 건지 저라면 돌리겠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네, 과감하게 매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SNS텍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에 보유 비중 50% 들고 계십니다. 4만 원을 뚫고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에 대한 우려감은 없으실 것 같지만 또 비중이 높으세요. 네. 이걸 계속해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50%이긴 한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이렇게 좀 밀릴 때마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어차피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국내의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소재 부품 쪽으로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빅5에 이 SNS텍이 반드시 포함되거든요. 뭐 동진, SNS텍, 리노공업 이런 하나마이크론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도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재료들은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저희가 봐도 좀 조금씩 담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미국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삼성이 계속 공을 들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지금 상당히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이 주식은 3, 4천 원대부터 올라와서 지금 5만 3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천 원에서부터. 여러분들 LNF 에코프로가 뭐 1000%씩 수익 났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앞에서 올려놓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 빠지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을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한 손절 라인이 있을 겁니다. 손절 라인이 있든지 비중이 있든지 나는 절대로 20% 이상은 안 산다든가 그래서 떨어졌을 때 뭐 기다렸다가 더 산다든지 근데 지금은 70%니까 이미 그건 건너갔어요. 월요일 날 급락 한번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가에 나오니까. 그러면 저가 위협이잖아요. 1, 20%면 모르겠는데 70%니까 사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한번 버텨보셔야죠. 뭐.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미국 공장 짓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또 한번 델타 변이 한번 있구나 한번 이 바이러스 문제가 뭐 순간 해결이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종목도 급등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조정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금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혹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다음 주에 월화 좀 약간 뭐 시가 이후에 좀 더 밀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가 대비 큰 이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한번 홀딩 양봉 팔더라도 양봉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양봉 나올 때 정리할 건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의외로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 거 사태가 에이즈하고 뭐 결합된 바이러스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시장은 면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악재가 계속 3번 반복되더라도 그거는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 때만 주가가 폭락하지 2차 대전 때도 그 이후에는 주가는 올라와요. 지금 세 번째 겪는 바이러스 변이 사태니까 한번 월요일 시가를 잘 견딘다면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입니다.
네,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NS텍을 비롯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고청 5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대부 시스터즈요. 네, 대부 시스터즈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4만 원에 50%예요. 14만 원에 50%와 네. 비중도 많으시고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아, 떨어지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회장님들 뭐 두 분이서 그 블록딜을 해가지고 그래가 빠졌는데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래 됐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러니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좀 매도를 할 걸 네.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목소리에서 네, 내공이 느껴지시잖아요. 네, 보통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주식 빠지신 거를 많이 겪어보시고 또 돈도 많이 벌어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50%신데 별로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월요일 날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 어차피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주식도 했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다음에 블록딜 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본인이 답도 알고 계시죠. 그때 블록딜 얘기로 잠깐 반등 나올 때 마지막 매도 기회라는 거 아시지만 안 파는 거 알고 계세요. 아마 이거 팔면 그 다음 종목도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팔을까요? 예,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거는 월요일 날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시가에 다 빠지겠죠. 네. 월요일 날 이 종목 대부 시스템만 빠져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빠져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것도 20% 빠졌고 내 것도 20% 빠졌으면 어차피 주식으로 갖고 갈 것 같으면 살아남는 종목으로 갖고 가야죠. 네. 이 종목이 대부 시스터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실적도 좋은데 아직 주가 반영도 바닥인 것 같아. 아직 안 움직였어. 실적은 좋아져. 그럼 어차피 내가 주식으로 대부 시스터를 주식으로 갖고 가기로 결정했으면 어차피 살아남는 주식으로. 코로나가 여기서 더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패스트 이후로 막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는 워밍업이었고 작년도 거는 진짜 이번 게 대형으로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주식이란 전염성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근데 대부 시스터즈는 이미 상당 부분 앞에서도 이미 2번이나 2단계나 폭등이 왔었잖아요. 5천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40배가 올라갔었으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만약에 다시 밀리면 이게 어디 몇 년 뒤에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빠져서 월요일 날 출발하면 그나마 이거 갖고 물리신 분들한테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체를 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주식으로 갖고 가실 것 같은데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월요일 교체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게임비를 네, 어제 17만 2천 원에 10% 매수했어요. 네, 게임비를 17만 2천 원에 10%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게임주들이 꺾이는 가운데서도 이 게임비는 한 19%대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조금 고점에 사셔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너무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고가에서 그걸 뚫기를 샀죠. 네, 예, 그랬더니 저기 또 뭐 거기 가게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올려놓고 했어요. 그게 지금 불안하죠. 네.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월요일 날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것도 빠질까요? 아,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크고 또 월요일에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주식 잘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죽었다 깨나도 이런 주식 못 사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폭등 나오는 데다가 지금 보니까 다행히 10%밖에 안 사셨는데 네. 더군다나 17만 2천 원에 사셨잖아요. 신고점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신 건데 신고점 여기 이 지점이 신고점이잖아요. 17만 2천 원. 근데 17만 2천 원 돌파할 때 원래 한 마음 같아서는 한 40, 50% 사고 싶었겠죠. 그렇죠. 30% 이상 사셨어야 되는 건데 10%밖에 못 사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좀 올라왔는데 이런 주식이 또 쉽게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 이렇게 주식이 잘 올라온다는 거는 거래량이 이때 이후 터진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데 안 터졌잖아요. 여기가 사상 최대 거래량인데 안 터졌잖아요. 이렇게 사상. 그다음에 주가가 빠지는데도 주식은 옆으로 눕고 빠지는데도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력 간에 탄탄하게 수급이 잘 짜여 있다는 겁니다. 혼자든 여러 사람이든. 그리고 거래량도 안 붙여요. 어제 돌파 나올 때 처음으로 거래량 한번 터졌네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걸 돌파 못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소매 영업에서 도매 영업으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1,800억짜리인데요. 3만 원일 때부터 여기 끌고 와서 한 2, 3천억짜리를 갖고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력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호재라든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그러니까 근거 없이 주식을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근데 어제 같은 장에 이렇게 버텼다는 거는 꽤 그런 부분이 잘 짜여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저렇게 1조 2천억 가까이 되고 거래대금도 보니까 246만 주 돼서 4,275억이나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장에 거꾸로 올라가면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안 팔면 주가 안 빠져요. 월요일 날 거꾸로 잠깐 빠지는 척했다가 받아먹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험을 해볼 거냐 안 해볼 거냐잖아요.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오히려 지금 생각하신 대로 갖고 가는 게 목표 주가나 이런 게 있을 것일 거예요. 예.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험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단타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돌파 매매를 했으면 10%씩 하시면 안 됩니다. 30%씩 해야 되지. 단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돌파 매매를 한 거는. 그래야 돈이 벌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폭등할 때 나머지 물량을 실어버려요. 그거 때려야 될 텐데. 왜 10%밖에 없으니까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계획에서 물량을 지금 늘리기는 좀 어렵고 10% 갖고 대신에 내가 언제 팔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대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입니다.